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 혈액종양내과 나이밀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께 유튜브로 인사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서 암 환자들을 그동안 15년 넘게 치료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아버님 투병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주제로 제 의견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고, 아마 큰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나이나 그다음에 암이 몇 기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아마도 의료진이 간이나 폐에 이제 암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암 치료를 아마 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아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항암 치료를 하면 고통스럽고 또 항암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집으로 모셔와서 자연 치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본인이 뭔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조언을 부탁을 했었네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뭐 충분히 우리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죠. 의료진은 항암 치료를 권하는데 환자분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의 경험을 이렇게 보시고는 항암 치료를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치료를 의료진의 이제 권유하고 반대로 치료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몇 가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치료가 어떤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인가?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잔존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암을 치료를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암이 전신에 이제 퍼져 있는 사기와 이제 상황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의 역할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요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차이가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뭐 10%, 5%?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항암 치료를 한다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병의 경과에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환자분의 의지하고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무리하실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이제 고령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항암 치료의 득효과와 어떤 손해, 부작용, 요거하고 잘 저울질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드님이 이제 막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렇게 막 걱정하신 것만큼은 그 효과가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다기보다는 효과는 있으나 그게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완치율을 뭐 50% 올린다, 뭐 100% 올린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이제 아버님 의견을 존중해서 항암 치료를 안 한 거는 이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할 거는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버님께서 의료진이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권유를 이렇게 쉽게 물리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 이 아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버님이 이제 고집을 피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글을 써 두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버님의 성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이제 본인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주변의 의견을 조금 안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어떤 아버님과 의사소통하는 면에서 조금 뭔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그 이번에 의학적으로 뭐 딱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면은 가족 간에 또 의료진과 환자와 또 이 가족, 요 어떤 치료를 할 때 저는 이제 3대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대 큰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잘 의사소통이 돼야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이 뭐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환자와 가족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또는 의사와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 또는 이제 가족과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이런 세 가지 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치료 효과가 굉장히 이제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이 이제 강하다 보면은 이제 꼭 의료진하고 의사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입장에서 뭔가 아버님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아드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아버님께 설명을 잘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자연치료법, 그러니까 이제 항암치료를 안 하니까 뭔가 이제 자연치료법을 해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연치료법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이제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위암에 특별히 좋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뭐 권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시는데, 또는 이제 뭐 이렇게 공기 좋은 곳, 뭐 물 좋은 곳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걸 이제 우리 환자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자연 치료과 같은 이런 요법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먹고 마시고 뭔가 뭐 좋은 공기를 이렇게 접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암의 발병률을 또는 암의 치료를 확 높인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치료 경과가 나쁘고 뭐 경과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썽을 피웠다,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뭐 이렇게 노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재산을 탕진했다, 또는 뭐 남편이나 또는 이제 부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좀 심각하게 그 갈등이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게 병이 나빠진 경우가 제 경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제 병도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뭐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경험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치료법 뭐 이런 거 하는 거 나쁜다는 건 아닙니다. 뭐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님이 어떤 이제 이렇게 가족 간의 의사소통하는 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좀 짚어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드님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야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 경과에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